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12주차도 그죠? 12주차.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좀 지내는 게 좀 평소 학기와는 달라서 그죠? 많이 좀 힘들죠? 아니에요? 익숙해졌어요, 그죠? 자, 우리 빨리 익숙해지자, 그죠? 자, 저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 가고 오고, 뭐, 여러분들 또 얼굴 보고, 또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의 표정들 보고, 이런 시간들이 또 눈에 선한 것 같은데, 또 뭐, 그죠? 벌써 12주차로 들어섰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그죠? 한 학기도. 자,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비대면 이게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잘, 그래도 사립 때는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국립 때는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또 비대면이 확정되고, 그리고 뭐 대학원 수업도 대면으로 하자고 해도 오기 싫은가, 학교 오기 싫은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학기 동안 그 대학원 수업 있는 곳 학교에서도 일단 비대면으로 끝까지 가기로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기만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좋은 이제 방향 쪽으로 좀 더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좋겠어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2학기에는 또 여러분들 그죠? 와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모의 수업 촬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학교 와서 또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또 기숙사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치? 자, 그래서 나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시간을 충분히 또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또 그 장단점을 다 좀 그죠? 갖추고 있다고 좀 봐도 되겠죠. 자, 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오셔가지고 그죠? 코로나는 제법 좀 어떤 전염병의 어떤 그 부분들에서 굉장히 강적인 것 같아요. 그죠? 앞에도 뭐 메르스도 있고 뭐 앞에 또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빨리 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대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클럽 가고 한 번씩 좀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렇게 가고 싶겠지만 좀 참아주셔야 되겠더라, 그지? 너무 무섭더라. 신전지도 무서웠지만은 일단 이태원의 클럽들도 정말 그죠? 이거는 뭐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 효과가 크니까 좀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번 장에는 뭐 행동 형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앞쪽 쭉쭉쭉쭉 많은 것들이 되어갔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임용할 때도 뭐 본문에 이렇게 탁 나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어떻게 이제 뭐 강하게 역을 씌울 것인지 이제 뭐 어떤 행동 수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차려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적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니까 여러분들도 뭐 기출 같은 거 많이 풀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 좀 거꾸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꾸로 이렇게 개념들을 다시 재정립해가지고 노트하고 뭐 이러면서 좀 공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좀 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하겠지, 그지? 자, 이제 실장.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 자, 이것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별 강화, 소거, 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가 좀 뭐 체벌을 한다든지 뭐 이게 소거 형태의 타임아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강화의 원리를 적용하는 게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어떤
부분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뭐 그 교육 현장에 가서도 사용할 때도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거는 바로고요. 하지마. 뭐 타임아웃 아니면은 뭐 하면은 뭐 혼낼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우리 아이들의 이제 뭐 부족한 부분들을 그 사실 행동 형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단계별로 복잡하다기보다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일반 그 기준에서는 보면 복잡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과정에 이제 단계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긍정적인 형태의 어떤 행동 지원 부분들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집에 이제 그 꼬맹이 하나 올라온다 있잖아, 그지? 듣기 싫은 예시일까? 자, 보면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강화 부분들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얘네들은 이제 뭐 갓돌 지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에는 항상 충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이렇게 다 하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그러지 않은 새로운 행동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면 그걸 이제 부모들이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 하얀 백지에다가 그려주는 거는 정말 이제 좋은데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뭐 이제 디서빌리티 부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아이의 어떤 개별적인 그런 이제 수준이라든지 기능에 맞게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죠?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죠? 여기 계속 이 이제 강화 부분들도 복잡하게 이렇게 가지면은 내용들이 복잡하게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라든지 일관성 있는 태도라든지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 또 그 부분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단점 이런 게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거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게 이 아이한테 적합한 게 무엇인가 그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주면 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행동 지원 부분들을 좀 그때 또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또 진행을 하다가 우리가 뭐 계속 고정값으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변화도 좀 시켜보고 또 이런 방법도 한번 써보고 또 다른 방법을 써보면서 단점들이 나타나는 거는 또 좀 단점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좀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모든 게 여러분들한테는 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차별 강화, 소급을 여기 세 가지로 이제 여기 안내가 되고 있는데, 자,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상관 행동. 좀 대충 그 용어는 그죠? 계속 이렇게 뭐 용어들이 너무 길고, 그래 한데 이제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 용어가 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 착착 안 붙는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서 그 이제 용어를 또 발견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그 이제 용어 자체가 딱 기억이 안 날 때 많지 않나? 나만 그랬나? 기억 안 날 때도 있죠, 그죠? 뭐더라 하면서 머릿속에서 뭐 차별 강화는 강한데 앞에 뭐더라 하면 그 안에 내용들을 보고 하나하나씩
용어들을 이렇게 끄잡아내가지고 내가 용어를 탁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자, 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재의 위계 종류 부분을 알베르토하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자, 혐오 자극 제시까지, 그지? 벌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성의 정도 부분들이 가장 긍정적인 것부터 가장 혐오적인 거. 자, 종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문제 행동을 이제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부분에서 일단은 가장 긍정적인 거, 가장 긍정적인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람직한 행동이라든지 새로운 행동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다 그죠? 두 마리 토끼 아니고 세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또 그 교과 자체가 그죠? 긍정적 행동 지원 부분들을 하는 거니까 행동 수정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부터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모든 행동들이 뭐 하지마 하는 것보다는 인정, 그죠? 여러분들 인정이 없고 강하잖아. 강할걸? 자, MMPI2나 이런 거 다면적 인성 검사 이런 거 해보면 사범대 친구들이 거의 뭐 80%도 넘어요. 한 90% 넘게가 그런 이제 그 앞에 보면 임상 그런 이제 척도 부분에 보면 TF가 이제 떠요. 그러면은 F 척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F 척도가 뭐 원래 그냥 T하고 F가 안 뜨는 게 그냥 일반적인데 F 척도가 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이제 경쟁 구도에 좀 많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도 좀 많고 또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포장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적합한 형태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나, 그지? 직업 구하기 정말 힘들잖아, 그지? 여기가 맞지, 그지?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또 공부를 해서 나의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첫 번째 어떤 목표로 두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이제 알베르토하고 이 학자들이 최소한의 혐오적 중재부터 적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최소 강제 대안의 원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리가 뭐 앞에서도 본 것도 있지만 여기 가장 긍정적인 것부터 뭐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소개를 한 부분들은 412쪽에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그지? 내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 부분들을 또 같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강화의 근간 중재인 차별 강화, 그지? 강화인을 제거하는 소거, 강화 자극을 제거하는 반응 대가 강화받을 기회를 제거하는 타임아웃, 그 다음 과잉 교정 혐오자극을 직접 제시하는 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디에 그걸 할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보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하지마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또 그 상황에서는 적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교실 상황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이제 중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 해가지고 그렇구나 뭐 이건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차별 강화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차별 강화 말 그대로 그죠?
바람직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그리고 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강화를 받지 못하는 행동을 감소한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부적 강화 뭐 이런 부분들하고 헷갈리지만 여기에 이제 그 차별 강화에 대한 포인트들이 딱 나와 있어요. 412쪽 1조 한번 봅시다. 차별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고, 그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는 강화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강화를 받지 못하는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차별 강화는 강화의 원리를 적용하지만, 행동의 증가가 아니라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하는 것에 대해 육해 자극을 제시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강화와 차별 강화의 차이가 보면은 이제 표적 행동, 우리가 목표 행동, 그죠? 표적이 다르다는, 강화의 표적이 다른 거예요. 412쪽 맨 밑에 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보면, 그래서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고, 차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강화한다. 그죠? 그래서 차별 강화하고 강화의 목적이 다르죠. 그죠? 표적도 다르고, 그래서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발생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차별 강화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차별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발생을 한다고? 억제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제 강화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벌이 아닌 차별 강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벌보다는 차별 강화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죠? 덜 혐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차별 강화를 벌 대신 많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벌과 비교했을 때 강화가 갖는 장점 부분들을 413쪽에 여기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 페이지 수를 따로 딱 적어놨거든요. 강화의 장점 해가지고, 그죠? 첫째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정진시키고, 일단은 벌을 많이 체벌을 많이 한다든지 이게 소거하기 위해서 타임아웃이라든지 반응 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나중에 이제 나 이야기지.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런 선생님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지만은 벌 받고 막 이렇게 했던 해프닝 같은 그런 상황을 제공한 선생님들도 많이 생각이 나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생겨. 허벅지 아파, 이거.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허벅지 꿇고 있으면 허벅지 위에다가 당구 큐대라 해야 되나? 당구 큐대 그게 좀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당구 안 쳐봐서 이게 보지도 잘 않아. 그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착착 하면은 허벅지가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 반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학교나 이럴 때는 교복이 없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시 이제 교복이 다시 이렇게 또 그거 해가지고 다시 교복을 입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무릎이 쭉쭉 빨갛게 꺼여가지고, 시험을 못 친 것도 아니야. 반 전체가 못 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평균을 다 까먹어 버려가지고 1등을 못한 거예요. 완전히 무릎에 작살나는 거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지나가면 인사도 막 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억지로 인사하고,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강화는 벌보다 교사와 학생의 대립 가능성을 줄여준다. 그렇겠죠, 그죠?
교사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호작용적인 그런 관계 부분들은 형성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강화를 통해서 습득한 이제 세 번째는 강화를 통해서 습득한 행동을 일반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이 새로 이제 습득한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겠노? 그지? 강화할 경우에는, 강화를 하면은 우리가 그게 이제 학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생길 수는 있는데, 만약에 벌 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봐. 그지? 공부 열심히 하게 되나? 나는 좀 안 그렇던데. 그죠? 열심히 해도 뭐 점수가 나한테 만족스러운데도 전체 반 평균이 낮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막 그럼 우리는 그랬는데요 이래 하면 공평하게 해야 돼. 이게 그 근거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강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점수가 뭐좀 우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래 나오면 거기에 맞게 조금씩 강화를 해준다 하면은 홀 떨어지겠지, 그죠? 응.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강화를 받으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뭐 공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죠? 공부로 다 이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기분 좋았다. 선생님한테 다른 친구들이 있는 데서 잘했어. 막 이 칭찬을 받으니 기분 좋았다. 그럼 다른 과목도 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합니다. 그죠? 그리고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진짜 우리가 벌 받고 할 때는 점수 까먹는 애들 진짜 아씨 막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씨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아씨 쟤네들 뭐야 정말 짜증나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또 그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애들 막 도와줬었어요. 너네들 진짜 야, 이거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알려주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같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행동도 했었어요. 아씨, 이거만 이게 아니고. 자, 학생들 간에도 이제 어떤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별 강화의 여러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기법적인 부분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 계속 이와타 이 사람이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차별 강화 유형을 여러분들 뭐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그 다음에 다른 행동 차별 강화, 대체 행동 차별 강화, 상반 행동 차별 강화. 자, 이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의 경우에는 그 행동의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그 행동의 빈도가 수용될 만큼의 기준치로 감소되었을 때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보면은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그 우리의 상황들 있잖아. 주로 보면 우리가 교실 상황으로 많이 이제 좀 얘기가 되죠, 그죠? 이제 학급 차원의 이제 주로 이제 좀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유독 질문이 많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질문이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도 궁금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쓸데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걸 얘기를 하겠죠, 그죠? 발생 빈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분 상관으로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40분 동안 뭐
그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이 되어 있으면 뭐 거의 뭐 한 뭐 몇십 번에 걸쳐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수업이 안 되겠지, 그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예비 교사로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너 그만해. 막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중재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걸 사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횟수를 조금 뭐 기준이 있겠지, 그지? 근데 기준을 갖다가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죠? 그 아이의 어떤 수용될 만큼의 어떤 기준치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3회 이상, 3회 연속 이상, 이렇게 되면은 뭐,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줄여나가는 형태대로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빈도가 수용될 만큼의 기준치로 감소되었을 때 이제 강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413쪽이죠, 그죠? 페이지 수를 찾는데 왜 오래 걸리지? 자, 행동이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기준만큼 또는 기준보다 적게 발생했을 때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에 대해 차별 강화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뭔 말이냐? 자, 여기 보면 예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예시들을 보면서 그냥 한번 안에 교재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별 행동 차별 강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기초선 부분들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표적 행동의 발생 빈도에 대한 기초선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기능 평가 부분들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표적 행동 발생 기준치를 설정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시간에 보니까 얘가 몇 번을 걸쳐가지고 이제 그걸 뭐 손을 들고 이제 발표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럼 여기 누가 철진이 나오네. 철진이가 그죠? 질문을 참 많이 하는 친구인가 보다. 자, 그래서 자, 철진이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하는 것은 행동 자체로 봤을 땐 여러분들 뭐 이제 이렇게 문제 행동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행동이로 인해 가지고 질문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뭐 수업의 이제 수업도 흐름이라는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판서하고 있다든지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계속 중간중간에 돌발 질문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철진이가 질문하는 행동을 이제 기초서는 자료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되니까 40분 동안에 40분 수업 동안에 평균 1분에 한 번 질문을 한다. 질문이 참 많은 건 좋은데, 그죠? 너무 많다, 그지? 그럴 경우에는, 질문하는 행동을, 35번이라는 기준 이하로 하면 강화를 제공하고, 점차 그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낮춰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0분 동안에, 평균 1분에 이제 한 번 한다면은 한 40번 정도는 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40번 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강화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35번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화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연속 3번 정도의 이제 부분들이 이제 기준을 정해 놓는 거죠. 연속 3번 정도를 할 것이냐, 4번 정도를 할 것이냐, 5번 정도를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느 안정되었다 싶으면 또 내려가지고 기준을 35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 30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또 그 강화 부분도 맥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의 사용을 위해서 처음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는
차별 강화를 적용하기 전에 일정 시간 동안 행동을 관찰해서 그죠? 여기 이제 기초선 자료를 근거해서 어떤 표적 행동의 이제 기준치, 발생 기준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 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균 또는 평균보다 조금 적은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요게 이제 철진이가 강화라는 부분들의 이제 그런 이제 뭐 기대라든지 이렇게 발생 가능성이 더 이제 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해의 수업 시간 동안에 와 38, 40, 42, 43, 37 이렇게 이제 쭉 한번 기능을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평균 40회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40회에서 38회, 평균 40이니까 한 2회 정도를 낮춰가지고 38회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런 이제 수준을 계속 이제 낮춰가는 거지, 그지? 우리가 보통 보면 표적 행동이 3번 연속 요 부분들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 하면은 4번, 5번에 걸쳐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이제 또 강화해주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되면은 그 다음 또 단계를 좀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의 이제 사용을 위해서 기준치 변화의 크기를 제대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진이의 경우에는 첫 강화 기준이 40회 질문이잖아. 그래서 다음 기준이 35회 질문이고, 그지? 그죠? 크기는 5회로 이제 좀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해 놓는 게 더 좀 괜찮겠죠. 그죠? 선생님들도 이제 구분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 관찰 기록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 체크하기도 좋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치 변화의 크기가 교사가 얼마의 기간에 최종 기준치까지 도달하기 원하는지에 따라서 좀 그 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좋아져 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좀 더 폭을 좀 크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가 행동의 발생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발생 빈도를 어떻게 한다고? 감소시키는 거지, 그지? 낮추기 위한 것이고, 그지? 그리고 행동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이런 발생하는 문제에 사용하기에 이제 적절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어느 행동 부분들을 사용해야 될지를 정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우리 특수교육 저성자 아이들이 변화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그죠?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아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심각한 문제 행동 있잖아. 뭐 자해를 한다든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이런 이제 위험한 행동을 바로바로 나타난다든지 어떤 이제 아이들의 이제 뭐 그 대상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안녕에 이제 위해가 된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진이의 경우에도 그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없애버리면 안 되죠, 그죠? 적정 수준까지만 감소시키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느 정도 되면은 뭐 적정 수준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5번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발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 유지할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교사가 그런 지원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만 감소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기준치를 설정할 때 아이의 능력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줘야 되는 게 이제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1977년도인데 여기 학자가 이제 뭐 한 얘기는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죠. 그죠? 뭐 이렇게도 한다. 415쪽에 데이츠가 이제 얘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여기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하고 차원 강화하기 위한 기준. 여기 아까 쭉 이제 얘기를 했죠. 기준치 변화의 크기도. 차이를 의미하는데, 일단, 강화가, 이제 대상자한테 먹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게 아니면은 그 부분들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저비율 행동 차별 강화의 이제 절차 부분들은 쭉, 뭐,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뭐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좀 얘기했던 거. 표적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조작적으로 이제 정의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기능평가를 통해서 이런 이제 표적 행동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표적 행동의 평균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음 강화할 기준치를 이제 결정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평균치보다는 조금 내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기준치에 도달하면은 이제 강화를 해주고 표적 행동의 최종 기준치를 이제 결정해야 된다. 다 이게 소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적정 수준까지만 이제 감소시켜서 게 이제 우리가 목적이니까 그 뭐 아예 발표를 못하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기준치 변화의 이제 크기를 결정하고, 변화의 폭을 이제 결정하는데, 교사가 이제 그런 변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들은 이제 결정하면 되겠죠. 또 기준치 변화의 시기를 결정, 얼마 동안 머무를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야 되고, 뭐, 연속 3회 이상, 그게 일정 이제 횟수를 유지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저비율이니까, 발생 빈도가 더 낮게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책에서 쭉 같이 이제 설명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다른 행동 이제 차별 강화. 이분들은 이제 415쪽에 쭉 나와 있죠. 다른 행동 차별 강화란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이제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만 딱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좀 단점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바람직한 어떤 행동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해가지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행동 차별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단은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어떤 행동이 발생하든지 상관없이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돼. 이때 표적 행동이 문제 행동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먼저 시간 간격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 표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간 간격이 끝나는 즉시 이제 강화를 해주고 이때 이제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에 표적 행동 외에 어떤 행동이 뭐 또 다른 문제 행동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이제 강화가 일단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단점 부분들도 이제 그 슬라이드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416쪽에 쭉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선행 연구들은 이제 뭐, 여기 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뭐, 잠자리에 들 때 엄지손가락을 빠는 아이한테, 다른 행동 차별 강화를 이제 적용했어요. 자기 전에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 이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지. 꼭 뭐 책을 몇 권을 쳐가지고 안 읽어주면 잠 못 자는 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손가락이 이제 좋아하는데 아이에게 어떤 이제 표정 행동이 있느냐. 아이에게 아이가 손가락을 이제 빠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빠는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거지. 이제 입에 들어가면 책을 읽어주지 않고 손가락을 입에서 빼면 책을 읽어주었더니 엄지손가락을 빠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까지. 그죠? 속어까지 되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단점적인 부분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416쪽에 나오죠.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에 무슨 행동을 하든지 표적 행동만 하지 않으면 강화한다는 특성 때문에 이제 조금 단점적인 부분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표적 행동이 아닌 다른 문제 행동을 이제 강화할 수 있고 그 손가락을 안 빠는 대신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머리카락을 뭐 이렇게 또 이제 책을 읽으면은 이제 엄마가 읽어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은 좀 가만 아니잖아. 손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그럼 머리를 막 이렇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런 친구 있었어요.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집게 손가락으로 계속 머리를 꼬는 거예요. 한 손으로 꼬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두 손으로 머리를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 어떤 엄마는 머리카락을 좀 짧게 자른 거예요. 그렇게 짧게 자르는 게 없어지나 꼬지 못하니까 어떡해. 끝에 좀 짧게 자르면 까슬까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또 까슬까슬한 그 자기 자극을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좀 웃기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좋지 않다 해가지고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거 많이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단점적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동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화라는 게 좋게 작용을 하지만은 이런 이제 단점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는 교사가 다른 행동 차별 방안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겠지만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다는 얘기죠. 아니면 대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시도할 수 있게끔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행동의 진공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교사가 주는 강화가 학생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화보다 일단은 뭐 강력하지 않으면 진짜 지금 뭐든지 효과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효과적인 강화제를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집에 이제 그 꼬맹이 이제 한 13개월 됐죠. 그죠? 13개월 정도 됐는데, 책까지 와, 이렇게 하면, 요즘은 책이 굉장히 좋잖아요. 음성으로 다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책 딱 가져오면은, 우리가 읽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막, 크리에이터 언니 아들처럼 예쁜 목소리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데,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빠 다리를 하고 있으면, 아빠 다리 사이로 공간이 있죠. 그게 발을 하나 탁 넣어요. 발을 하나 탁 넣고, 엉덩이를 내 허벅지에 딱 올려가지고 앉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거꾸로 들고 있죠. 그러면, 그죠? 해가지고 이제 책을 바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맨 앞에 이제 메인 이제 그림이 나오고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 하는데 읽어주는데 네 별의별 이제 그걸 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연계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음향 효과도 내줘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만들어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진짜 엉덩이를 딱 붙여가지고 앉아있을 정도의 물론 집중력이 있는 애기들도 있지만은 또 책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강화가 되어 있는 애기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는 책을 가지고 오는 것에만 강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새롭게 이제 형성된 행동이야. 그럼 그것만 주로 하고 또 가서 가져오고 또 가서 가져오고 그럼 그 가져오는 것만 좀 시키기도 해요. 마지막에 이제 앉아가지고 딱 안고 앉아가지고 이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못 나가게. 자, 그러면 조금 앉아있는 시간들도 많고, 지금은 조금 앉아있어요. 그막 이렇게 그림에 이제, 그림이 좀 예쁘게 많이 나요, 사파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뭐 멍멍이 강아지하고 뭐 고양이 주로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지금은 뭐 소리 지르고 뭐 그거밖에 안 해요. 그 답답하면은 빠빠빠빠 막 이렇게 하고 이 보니까는 조금씩 이렇게 하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 이제 애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 그거 뭐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내다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훅 해버리는 그런 애기도 있고 좀 다양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에 애기는 부자야 부자.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기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전뱅이 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더만은 바로 이제 서가지고 걸어다니고 하니까 조금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안 기지? 이랬는데 앉아가 다니니까 너무 웃기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단점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일단 강화라는 거는 강화 자체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렇게 표정 행동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 못하겠다, 그지? 그렇지만은 일단 슬라이드는 제가 넘겨가지고 한번 보고 자, 다른 행동 차별 강화까지 보고 오죠. 조금 더 416쪽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강화를 위한 시간 간격 길이를 결정하는 기준하고 절차적인 부분들 여러분 그걸 한 거고 대체 행동 차별 강화 그래서 대체 행동 선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실 거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연결해 갖고 할게요. 좀 작을 수도 있겠